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료 분석 및 조직학에서 한 학기 동안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해당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파트는 금속의 조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금속의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금속의 조직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무엇이죠? 네. 바로 세포죠. 요 세포들이 이제 모여서 네, 특정한 조직을 만들게 될 거고, 이 조직들이 합쳐진 상태에서 이제 동물과 식물 같은 경우는 네,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조직에서 바로 이쪽으로 그 식물 그 자체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라는 네, 또 상위 개념이 있을 거고 요 기관이라는 기관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동물이라는 개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것들과 마찬가지로 금속에서도 네, 동실물과 동일하게 그 원자들이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격자 구조를 만들고 있고 요 격자들이 집합이 될 경우 특정한 네,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조직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그 벌크한 금속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식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금속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런 금속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조직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과학 시간에서도 격자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그 격자 구조들이 모여서 나타난 집합체인 결정립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서 보이는 금속의 격자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재료과학 시간을 들었다고 보면은 학습을 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격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복습을 한다면은 격자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네, 최소 단위의 반복되는 격자 구조라고 하고 이 격자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패턴을 이제 입방체라고 하는데 요 입방체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요 구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각 기둥이죠. 육각 기둥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육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외에도 꽤나 많은 다양한 모양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은 두 개의 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다른 경우 아니면은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차이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어떤 길이는 다 똑같은데 각도가 90도가 아닌 경우 그리고 그 변의 길이가 다 다른 상태에서 각도가 한 각도가 다른 경우 네, 변의 길이도 다 다르고 각도도 다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총 7가지의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격자 결정 구조를 배울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이제 입방체 아니면은 이런 육면체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FCC, BCC, HCP 요 세 가지 녀석들 중 하나의 격자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CC, BCC, HCP에 대한 약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번 학기에 수업을 들었으면은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됐을 겁니다. FCC가 뭐죠? 네, 바로 Face Centered Cubic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원자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면의 중심에
네, 각각의 이제 면의 중심에 원자들이 더 존재하는 요런 구조를 이제 면심 입방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원소들 같은 경우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원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BCC 같은 경우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해서 채심 입방 구조예요. 그래서 면심하고 채심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입방체 끝에 꼭지점에 원자들이 위치하는 건 다 똑같은데 면심하고 채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한자 해석해 보면은 이제 면심은 면의 중심, 채심은 부피의 중심이죠. 그래서 요 중심에 원자가 하나가 존재하는 그런 원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든지 텅스텐 같은 원자들 그 금속들이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패턴으로는 HCP라고 해서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그래서 육방 밀집 구조라고 해가지고 육면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자 패턴에 요 중심에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간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흔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마그네슘, 티타늄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지르코늄 같은 금속들이 이런 구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금속들, 이런 구조에 의해서 그 금속들의 특성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요 녀석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슬립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슬립이 발생을 하고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재료의 강도 같은 부분에 어, 차이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조가 재료의 최종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7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녀석들을 좀 요약을 하게 되면은 브라베 격자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쭉 14개의 기본 격자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자들 뭐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자면 어떤 녀석들 같은 경우는 면심, 채심, 채심, 면심 이렇게가 모두가 가능한 녀석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면심만 가능한 녀석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면심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채심만 가능한 녀석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채심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심이라든지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정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개요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빠듯한 내용이니까 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의 이제 기본적인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FCC, BCC, HCP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들이 계속 깨끗한 상태로 완전한 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녀석들 구조 안에도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원자들이 들어갔을 때 일부 결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이 0차원 결함도 있고 1차원 결함도 있고 2차원 결함도 있고 3차원 결함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금속 소재의 미세 조직 안에는 점, 선, 면, 부피 결함 요 결함들이 네 가지의 결함이 모두 존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때 결함이 존재를 하는 녀석들을 조금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점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구조 안에 네, 원자가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데 원자가 중간에 하나 뽕 빈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 녀석이 바로 공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그 원자가 아예 없는 형태의 결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원자가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결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 이 녀석들이 빨간색의 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초록색의 원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원래는 원자가 있으면 안 되는 위치인데 얘네들이 딱 여기 끼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원자의 위치에 다른 원자가 바뀌어서 들어간 경우는 치환형 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원래 원자가 없어야 될 격자 사이에 새로운 원자가 들어간 경우는 침입형 원자라고 해서, 요렇게 세 가지를 제일 대표적인 영차원 점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선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의 점결함 같은 경우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비어져 있는 경우인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줄 형태로, 네, 원자 선 자체가 하나가 쭉 빈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빈 결함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결함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전이에 의해서 재료의 특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한 학기 동안 거의 대부분 한 학기 중에 절반은 거의 이 녀석하고 같이 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이에 대한 학습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결함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인데, 이제 특정한 결정 방향 1이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떤 결정 2는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러면은 결정들이 엇갈리겠죠. 그러면 이 결정들이 엇갈린 부분에서의 경계면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경계면을 결정 닉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결정 닉계와 유사하게 이제 뭐 패턴 A라는, 네, 패턴 A라는 이제 그 원자 적층 패턴이 둘 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얘네가 싹 엇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싹 엇갈리는 경우가 어, 싹 엇갈려가지고 대칭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안티페이스 바운더리, 그러니까 역위상 경계라고 해가지고 해서 또 하나의 명결함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원자 적층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완전 엇갈린 경우도 있겠지만은 ABC, ABC, ABC라고 해서 아마 나중에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 적층 패턴이 일부만 싹 엇갈려가지고 이제 적층 패턴이 좀 달라져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결함들이 있어요. 요 녀석들을 이제 그 적층 결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명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0차원, 1차원, 2차원 결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3차원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좀 다른 녀석의 집합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석출물 형태로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중간에 뻥 비어 있는 기공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녀석들은 이제 보시면은 구형의, 이게 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제 평면의 원 형태로 그려졌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3차원의 구 형태로 비어진 패턴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대표적인 부피 결함으로, 이제 3차원 결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3주차 정도의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요 결함과 이제 재료의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내 조직 내 결함이 형성이 되었을 때 상당히 소재의 특성에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 결정들의 배열하고 내부 결함 제어가 상당히 중요해질 건데, 이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이 바로 이제 원래 금속 상태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금속에서 제품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공 공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금속을 아예 녹였다가 굳혀가지고 만드는 뭐 주조 공정 같은 공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아변 롤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 밀어서 가는 아변 공정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요즘 제일 대표적인 요즘 많이 주목받는 공정 중 하나죠. 이제 얘네들을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분말 상태에서 얘네들을 녹였다 굳혀가지고 만드는 3D 프린팅. 네, 이런 공정들을 다양한 공정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들 때. 그럼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 녀석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공정, 4번 공정이 있어요. 그럼 요 네 가지의 공정을 했을 때 그때 결과물이 과연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주공정에서는 주주공정 특유의 이제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아변공정 같은 경우는 아변으로 쭉 밀면서 나타나는 특유의 결정립 구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녹였다 붙이는 공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녹였다 붙은 패턴이 나올 거고, 이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이제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두드리는 뭐 그런 공정들이 있을 건데, 요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단조 공정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단조 공정을 했을 때도 이제 단조를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결정립들이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는, 네, 이런 특정한 구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치는 가공정 공정에 따라서 금속 내 조직에 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미세 조직 차이에 따라서 금속 가공품에 나타나는 특성 차이 역시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특성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은, 네, 대표적인 성결함이죠. 전이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은 우리가 격자가 이런 식으로 쭉 잘 짜여져 있어요. 네, 잘 짜여져 있는데 이 녀석이 한 번에 힘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쭉 밀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자세한 수식적인 설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어, 원자면이 모두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결함 중 하나인 전위의 힘을 빌려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전위가 하나하나 쭉쭉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원자면이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 녀석이 전체가 이동할 때 필요한 힘 F1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동할 때 필요한 F2가 훨씬 작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모든 것들은 항상 약간 편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F1 그 힘의 요구량이 훨씬 적은 이제 전이가 있을 때 이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설명을 또 한 가지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밑에 보였듯이 애벌레처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애벌레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통째로 이동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심지어 뱀 같은 경우도 이게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한 번씩 비틀어 가지고 요거를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이동을 하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요 움직임 자체도 이제 전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이의 이동이 아까 우리가 맨 첫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재료의 결정 구조랑 상당히 큰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이의 이동은 이제 격자면 중에 이제 최조밀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 뭐 아직까지 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진 않았지만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왜 최조밀면에서 전이의 이동이 일어날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녀석도 에너지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원자면의 길이가 A1인 녀석이 있고 A2인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A1이 A2보다 훨씬 더 짧은 그 원자면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이가 생겼을 때 그 전이에 의해서 비틀림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비틀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의 아, 비틀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간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간격. 네, 간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얘가 요런 같은 각도가 비틀어졌을 때 요렇게 비틀어진 녀석이 있을 거고 요렇게 비틀어진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때 각도는 다 똑같아요. 근데 비틀린 양은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 말인즉슨 A2가 훨씬 더 불안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제 최조밀면 같은 경우는 A1이 가장 A1에 해당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네, A1에 해당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에너지에 가장 적은 에너지로 이제 전이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와중에도 이 녀석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재료 실험에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죠. 이때의 요점, 요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복 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항복 강도는 곧 소송 변형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는 그 단순하게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전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받음에 따라서 격자매들이 이제 엇갈려서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4주차 때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한 개념은 재료과학 때도 기본적으로 살짝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재료 금속 결정의 강도라든지 뭐 조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이동을 할 때는 결국에는 재료의 변형을 가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이 이동이 필요하고 이 이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격자면 사이에서 이동할 때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격자면 사이에 뭔가 장애물들 같은 게 있어요. 뭐 아까 전에 봤던 침입형 원자라든지 치환형 원자 같은 녀석들도 있을 거고 뭐 내부에 석출물도 있을 거고 결정립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전이끼리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상호작용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호작용들이 과연 그 재료 내에서 전이가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격자 안에서 그 전이가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E1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버려서 조금 더 높은 에너지 E2가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금속 조직 내의 결함 같은 경우는 전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되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자, 전이의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항복 강도와 유사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재료의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필요한 에너지가. 그러면은 더 많은 강도를 가해야겠죠. 네, 그래서 재료의 강도가 증가하는 네, 강화 현상이 여기 보이는 녀석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재료의 강화 현상하고 가장 기본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재료 과학 시간에서 상당히 다양한 강화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결정기 강화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홀 패치 하드닝이라든지 이런 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그리고 전이들끼리 간의 강화 현상 그리고 고용 강화 현상 석출물 강화 현상 그리고 석출물 강화 현상과 같은 상당히 다양한 강화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이제 5주차 강의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강화가 되는 정도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알아야 돼요. 미세 조직학적 인자들 같은 것들을 잘 봐야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결정이 크기를 좀 알아야 될 거고 아니면은 전이 강화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석출물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 아니면 간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미세조직 결함 인자의 실질적인 정량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고는 관찰 못할 보지 않고는 정량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소재 분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금속의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재료의 결정 구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총 4개의 브라비스 격자 구조가 존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속은 격자 구조의 집합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FCC, BCC, HCP 네,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의 격자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를 배우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격자 구조들이 있을 때 모든 금속의 격자 구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격자 구조 안에 원자가 뽕 비어 있거나 아니면 전이가 생겨 있거나 결정립 계가 생겨 있거나 아니면 석촌물 같은 계제물이 형성되는 점선면 부피 형태의 결함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결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재료 특성에 영향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특성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세조직 차이에서 아, 미세조직 내 이제 결함, 특히 이제 전이가 이동이 되면서 재료의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그, 그 전이가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 에너지가 결국에는 재료에 뭐에 연관된다고 했죠? 재료의 강도랑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필요한 강도가 기본적으로 격자가 완전한 상태에서도 필요한데 만약에 격자 내에 결함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이의 이동이 방해가 되고 네, 이동이 방해가 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재료의 강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 현상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미세조직학적 인자와의 관계를 이제 수립할 수 있었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이론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정확한 소재 분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드렸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정확한 소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 어, 네, 본 수업에서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